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돛의 움직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줬었는데요. 그 움직임이 질문자의 방향성과 조금은 달라서 그 방향성에 맞게끔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링크를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처음에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하고 아래 시작과 끝 부분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대가 이 천의 돛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움직임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그 부분은 링크에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놨던 거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움직이는 거는 이제 키를 줘서 움직였었고요. 어떻게 이제 해줄 수 있냐면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마찬가지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시브 리치드 바디라고 하는 걸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 기존의 파일을 그대로 이제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패시브 리치드 바디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를 여기 있는 delete and close라는 여기 fx에 and close 해보게 되면 이렇게 remove and close군요. remove and close를 이용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들의 and close에 관련된 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컨스트레인도 남아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메뉴에 있는 것과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두 개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천이 위하고 아랫부분만 움직이고 가운데 부분은 그냥 애니메이션 키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키는 애니메이션 키니까 그냥 선택해서 우선 딜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 대들이 여기 있는 이 천에 따라 움직이게끔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요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이나믹에 적용을 하고 움직이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들도 이렇게 클로스로 적용해 줍니다. and close에 create close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들도 클로스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에 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날려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는 천의 그런 재질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형을 없애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로스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오브젝트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and close shape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지금 필요한 부분은 rigidity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딱한 형태의 물체인가 라고 하는 걸 설정해주는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 여러 개의 오브젝트, 4개의 오브젝트를 다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하나만 받게 됩니다. 선택되어 있는 and close shape 3라고 되어 있는 얘만 바뀌게 되고요. 여기 다른 부분은 또 찾아가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어디 갔니? 여기 이렇게 찾아가서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채널 박스에 컨트롤 A를 이용해서 채널 박스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을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인풋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동일한 인풋 여기는 넘버랑은 별개로 동일한 인풋이 존재하게 되면 동일한 인풋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하나는 rigidity라는 게 적용이 돼서요. 딱딱한 형태의 물체 요거는 딱딱한 형태의 물체고 나머지 것들은 변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한 번에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고 여기는 채널 박스를 이용하면 돼요.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 모든 속성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속성만 있어요. 여기에 이제 rigidity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고요. 어디 있니? rigidity라고 하는 게 여기 있네요. rigidity라고 하는 선택을 해주고요. 이 값이 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높여주게 되면 4개의 오브젝트의 rigidity 값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딱딱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혹시라도 여기 중간에 이제 이 어떤 면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계산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오브젝트 자체를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도 없었겠지만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이제 연결시켜줘야겠죠. 연결시켜주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는 이 오브젝트 천에 더블 클릭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F9를 이용해서 버텍스로 변형해주고 선택을 해주고 and constraint에 point to surface 마찬가지로 엣지 선택을 하고 컨트롤 F9 선택하고 G키를 이용해서 리피트 엣지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고 F9 누르고 컨트롤 F9 누르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G키 리피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도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되게 돼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이제 이 진행을 했는데 여기다 조금 변형을 해줄 게 뭐냐면 이 플레이에서 너무 이제 얘네들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형태가 너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는 이 1000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A 눌러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Last Length Scal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1이라고 값이 주어져 있으면 이 형태의 볼륨감, 부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 있는 값을 줄이게 되면 그 줄어들게 됩니다. 수축을 하게 돼요. 늘리게 되면 뭐 늘어나게 되고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1의 값을 0.9라는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덜 늘어나게끔 표현이 돼서 약간 좀 탄성 있는 탱탱한 형태의 오브젝트로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Last Length Scal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늘어나는 거에 관련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Stretch Resistance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값이 없게 되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20 정도로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거에 저항력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저항력을 높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좀 100 정도 이렇게 주게 되면 최대한 면들이 안 늘어나게끔 설정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면의 부피를 그대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는 이 천의 무게랑요 여기 있는 이 나무대랑 무게는 조금 다릅니다. 너무 이 나무대가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각각의 이제 매스라고 해서 이제 무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들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는 매스라고 하는 항목 1이라고 값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높여주면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채널 박스 항목에서 여기 있는 N 클로스 쉐입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 개 중에 이 매스 단순히 이름이 매스가 아니라 포인트 매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이라고 값이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10이라고 바꾸게 되면 무게가 얘네들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플레이했을 때 아까보다 얘가 조금 더 처지는 느낌이 조금 들게 되고요. 이 무게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살짝 들게 됩니다.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할까요?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한 1000 정도 한번 늘려보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무게감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되는데 한 2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적게 날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무게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천에 의한 천의 무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의외로 시뮬레이션이 조금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는 오브젝트와 여기는 천 오브젝트의 이제 충돌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부분이 약간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여기는 콜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셀프 콜리드는 당연히 오픈을 해줘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리지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셀프 콜리드 빼고 리지드라고 되어 있는, 아니 콜리드라고 되어 있는 충돌, 오브젝트끼리 충돌하는 걸 없애주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되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천과 이 오브젝트 간의 그런 충돌은 계산 안 하기 때문에 뚫고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겠지만요. 만약에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멀리서 굳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티가 안 난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로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시뮬레이션의 그런 그 무거운 시뮬레이션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옵션들을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